안녕하세요. 충팔에서 충팔입니다. 제가 오전에 쇼츠에 올렸듯이, 암이죠, 암. 인간이 가장 두려워하는 질병 중에 하나인 암. 거기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들께, 제약회사 24년에 노하우가 묻혀져 있으며, 제약회사 지점장으로서 여러분들께 제가 알고 있는 상식과 제가 공부한 그런 결과물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잠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특히 암이라 함은 종양이죠. 종양이고 악성 종양이라고 합니다. 종양이라 하고 보통 장기에 기생을 해서 전이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결국은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만드는 그런 아주 무서운 암덩어리죠. 말 그대로 암덩어리. 네. 그래서 이제 특히 암이라 그러면 제가 어릴 적만 해도 그냥 사형 선고였습니다. 여러분. 네, 사형 선고였죠. 그냥 암이라고 하는 순간 그냥 나는 이제 죽었다. 라는 게 이제 공식화되어 있었고, 제 나이가 50 하나니까, about 40년이 지난 지금, 팩트부터 말씀드리면, 암은 거의 정복 단계에 와 있습니다. 네, 의료 기술이 그만큼 많이 발전했습니다. 많이 발전했고, 일단 이제 전반적인 여러분들의 그 암에 대한 진단과 그 다음에 치료, 그 다음에 치료 후의 과정들을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면, 보통 이제 나라에서 특히 암 환자들이 많이 발생하면 의료보험공단의 재정이 그만큼 많이 손실이 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즘은 뭐 2년에 한 번씩 의무적으로 이제 대장 내시경 및 위 내시경을 하게 하죠. 그 외의 것은 이제 뭐 MRI나 CT라는 이런 장비들의 비용이 크다 보니까 그까지 지원을 못 하다 보니까 대장 내시경 및 위 내시경 정도까지 이제 나라에서 어느 정도 케어를 하고 있는 입장이고, 2년에 한 번쯤 받게 되면은 실질적으로 이제 초기에 발견이 다 됩니다. 초기에 발견되면은 거의 완치가 가능하고요. 벌써부터 이런 말씀은 좀 그렇고, 일단은 이제 뭐 몸이 아파서 증상이 나와서 가면 보통 암은 2기나 3기나 1, 2, 3, 4기로 나뉘어지는데, 4기가 이제 그지 말기입니다. 2기나 3기라고 얘기를 하죠. 2기나 3기라고 얘기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요즘은 3기 정도까지에서도 적절한 치료와 수술, 오퍼레이션을 하게 되면은 완치까지도 가능히 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워낙 약들이 좋아졌습니다. 항암제들이. 예전에는 항암제들이 워낙 독해서 사람의 면역성을 같이 떨주는, 쉽게 말해서 암덩어리도 죽이고 사람의 면역성도 죽이는 겁니다. 두 개 다 죽이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사람들이 못 먹어서 죽는 경우가 있었어요. 네, 뼈만 앙상하게 남아가지고. 그만큼 항암제들이 독했는데 지금들은 표적 치료라 그래가지고, 암세포만 공격을 해서 없애는 그런 약물들이 순차적으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나오고 있고, 지금 또 개발 중이고요. 혹자는 그런 말 하는 사람도 있어요. 암을 정복한 약을 만들었지만 일부러 시판하지 않는다. 왜? 시판을 해버리는 순간 그 전에 있던 약물들은 다 무용지물이 되어버리니까. 쉽게 말하면 그겁니다. 아이폰 1, 2, 3, 4, 5, 6, 7, 8 나오고 그죠? 갤럭시 1, 2, 3, 4, 5, 6, 7, 8하고 똑같은 개념이라고 보는 거죠. 약물도 지금 그렇습니다. 뭐 항생제도 1세대 항생제, 2세대 항생제, 3세대 항생제, 4세대 항생제 이런 식으로 넘어가는, 네,
쭉쭉쭉쭉 넘어가는. 그럼 1세대에서 바로 4세대로 넘어가면 되지 않냐?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제약회사 및 모든 기업들은 이윤추구죠. 이윤추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빠른 업그레이드를 안 시키죠. 네. 빠른 업그레이드를 시키는 순간 잠시 잠깐에 탐욕으로 인해 가지고 기업이 망할 수가 있는 경우가 생깁니다. 네. 그런 것도 우리가 느낄 때는 되게 돈벌이를 위해서 생명을 중요시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것도 at the loss, 어쩔 수 없는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거기에서 저희들은 저희가 적절한 지식을 갖고 치료를 해 나가면서 암도 정복 단계라고 그랬으니까 많이 알수록 스스로 몸이 아프면 본인이 제일 손해입니다. 가족들이 울고불고 아무리 그래도 제일 아픈 건 본인이고요. 죽는 건 본인입니다. 그래서 본인이 암과 싸워서 이겨야 되고 본인이 공부를 해야 되고, 네. 뭐든지, 아픈 건 소문내라 그랬습니다. 소문내라는 건 분명히 여러 병원을 다니다 보면은 쉽게 말해서 관절통이 있어요. 어느 병원 또 안 낫다가 어느 곳에 한번 가가지고 치료 받았는데 나았는 경우가 여러분들도 한 번쯤씩 있을 겁니다. 네. 그 케이스가 어떤 케이스라고 보시면 되냐면은 의사라고 해서 다 명의는 아닙니다, 여러분. 의사도 인간인지라 못 찾아내는 게 있습니다. 못 찾아내는 게. 하고 진단이라는 건 실제로 검사로 인해서 진단을 하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진짜 명의는 동의봉합에 나왔던 그 책을 썼던 허준처럼, 네, 그 사람 진짜 명의라고 봐야 돼요. 허준처럼 그런 사람들이 있죠. 지금 또 유명한 교수진의 박사들은 그런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그렇지 못해요. 의대를 나왔다 그래가지고 네, 다들 그냥 자기가 느껴보고 공부한 결과로 인해서 진단을 내린다는 건 힘듭니다. 기계적인 그 검사로 인해 가지고 결과를 보지 않는 이상 진단을 내리기란 인간의 한계성이 있습니다. 의사도. 물론 뚜껑을 열어보면 다 알겠죠. 해부를 해보면 알겠죠. 네. 그런데 내가 아프다 그래가지고 내 몸을 다 해부해가지고 잘라내가지고 알 것 같으면야 그 다음에 만약에 그래서 괜찮다 그러면 그거 누가 책임질 거나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MRI나 CT라는 장비들이 나와서 육안으로 못 보는 걸 이제 컴퓨터에 이제 무한한 회전력으로 인해 가지고 그걸 이제 그 장기들을 갖다가 그러니까 3D, 4D로 해가지고 이제 보는 거죠. 보고 거기에서 찾아내는 겁니다. 여기까지 좀 전문적인 얘기를 했는 거고요. 특히 제가 얘기 앞전에 말씀드린 것 중에 1차적인 얘기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스스로가 병을 키워서 암으로 만든 경우가 있다는 얘기가 뭐냐면은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보면 건강염려증이라는 거 다들 들고 있어요. 유난히 심한 사람이 있고 심하지 않은 사람만 있을 뿐이지 내가 갑자기 속이 안 좋고 계속 며칠 겨르는데 이게 계속 약을 먹고 해도 조금 안 낫고 하면은 불안해하고 스스로 이게 결국은 마지막은 이거 내가 위암이지 않을까 그런 의심을 하게 되죠. 네, 그 의심을 하다 보면 그 스트레스로 인해서 없던 병이 생깁니다. 그래서 차라리 그런 분들한테는 제가 먼저 선제적이게 말씀드리는 건 만약에 보통 로컬이라 그럽니다. 개인 병원요. 보통 일반 무슨 내과, 이비인후과 이런 걸 로컬이라 그럽니다. 제 용어로. 그런 병원에서 진단받기보다 그 병원에서 괜찮다고 치더라도 내가
본인이 안 괜찮으면 안 괜찮은 거예요. 본인이 거기에 대해서 확신이 안 쓰면 안 쓰는 겁니다. 그래서 내 건강을 지키는데 돈이라는 게 크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네. 그거 아까워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럴 때는 제가 앞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종합병원 및 지방이든 서울이든 수도권이든 거기에 대학병원 및 종합병원이 있습니다. 거기를 가십시오. 가셔가지고 전반적인 검사를 분명히 이런 게 아파서 하자 그러면 큰 병원 가면 검사를 하자 그럽니다. 그게 그들 돈을 벌기 위해서 하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네. 정확한 진단을 내리기 위해서 하자는 거기 때문에 다 응하십시오. 응하시고 거기에 모든 검사에서 아무 이상이 없다는 결과가 나오면 그걸 믿으십시오. 그러면 없던 병이 없어집니다. 있던 병은 낫게 되겠죠. 원인을 찾았으니까요. 원인을 찾았으니까 적절한 약을 처방할 것이고 약을 처방하면서 수술이 필요하면 적절한 수술을 할 것이고요. 네. 그래서 확인되지 않는 걸 자꾸 스스로만 생각하고 이것도 실천주의고 행동주의입니다. 내가 귀찮아서 큰 병원을 가기 싫고 하면서 계속 개인 병원에 이렇게 가면서 믿지 못하고 이런 경우가 생기는 거면 병만 키우는 거고요. 네. 그럴 때는 돈 아까워하지 말고 남녀노소 상관없습니다. 아프면 본인이 제일 손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종합병원 및 대학병원 다들 있죠. 네. 만약에 시골에 계시는 분들은 하루 시간을 내서 가십시오. 네. 내 돈만큼 소중한 게 더 소중한 게 제 건강입니다. 내 건강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특히 나이 드신 분들은 그런 게 있다라면 돈이 없다라면 자식들한테 그 돈 돌라 그러십시오. 그래서 고속버스를 타든지 기차를 타든지 하셔가지고 가까운 대도시 병원에 종합병원급 그 다음에 대학병원급 네, 그런 곳에 가서 전체적인 검사를 한번 받아보고 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암이라는 걸 보통 로컬에서도 눈으로 볼 수 있는 쉽게 말해서 대장 내시경이나 그 다음에 위 내시경 정도는 웬만한 로컬 및 그 다음에 이제 영상의학과라 그러죠. 네. 그 다음에 건강검진센터에서도 충분히 다 찾아냅니다. 찾아내기 때문에 거기서도 충분히 진단이 나오고요. 진단하는 순간 큰 병원에, 제가 말한 큰 병원, 대학병원 및 종합병원에 의뢰서를 써서 바로 보냅니다. 네, 바로 보내고, 그 외의 것들은 이제 본인이 의심스러우면 거기에서 좀 집요하게 할 필요성이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제가 두통이 계속 심하다. 근데 원인은 잘 모른다. 네. 그러면은 두통약을 받아보고 이 병원 저 병원 가도 조금 진척이 없을 때는 무조건 큰 병원 가서 내 MRI를 찍어 보십시오. 네. 혹여나 1%의 가능성이기 때문에 종양이 있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종양은 두통을 일으킵니다. 쉽게 말하면 그런 것처럼 다른 곳도 전반적으로 다 비슷합니다. 네. 뭐 기침을 많이 한다거나 폐 쪽이겠죠. 네. 그 다음에 음식물을 넘기는데 식도 쪽에 뭔가 계속 통증이 있다. 약을 먹는데 아무 진척이 안 나온다. 그럴 때는 내시경 하면 되겠지만 그런 것도 또 의심 나면은 큰 병원 가서 조직 검사를 전문적으로 해본다든지 하면은 식도암, 장기에는 모든 암자가 붙습니다. 네. 그게 이제 암이죠. 암은 어떤 알벤다졸 그래가지고 우리 기생충약 먹죠. 그게 기생충 일종이라 그래가지고 그런 것도 난리가 난 적이 있었는데 그런 것도 다 이제 이렇게 오판이라는 걸로 다 판명이 났죠. 그래서 이 암이라는 게 아직까지도 의학적으로는 정확하게 저희가 잡아내지는 못했지만 어느 정도 선까지는 정복을 한 상태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드렸고
그 다음에 외과적인 수술로 인해 가지고, 외과적인 수술은 이제 모든 수술을 메스로 인해 가지고 이렇게 몸에 배를 가르든지 어느 쪽을 갈라서 이제 그 종양 덩어리를 떼내는 겁니다. 떼내는 수술은 로봇 수술 및 사람의 손으로 이제 하는 수술로 인해 가지고 아주 점 조직까지 이제 끄집어낼 수 있는 기술력이 되어 있다 보니까 뭐 지금 특히나 또 우리나라는 의료 선진국입니다, 여러분. 의료 선진국이다 보니까 미국 못지 않습니다, 진짜 말 그대로. 우리나라 사람들이 제가 앞전에도 했지만 머리가 좋고 손재주가 아주 좋습니다. 네, 손재주가 좋기 때문에 수술은 오퍼레이션은 외과의들은 이 손 기술이 좋아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성형외과, 무슨 외과 붙인 데는 다 오퍼레이션 해야 돼요, 수술을. 하기 때문에 이 손 기술이 엄청나야 됩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뭐 이제 좀 제가 다른 쪽의 얘기고, 일단 그렇게 진단을 받았을 때 만약에 암 진단이 딱 났을 때는 제 말 들으시고 무조건 서울로 가십시오. 이거는 지방병원은 아닙니다, 여러분. 지방병원 아니고 서울에 빅5라는 병원이 있습니다. 서울대병원, 예, 서울 삼성병원, 그 다음에 이제 보면은 세브란스 병원, 성모병원, 네, 뭐 국립암센터도 있습니다. 네, 하고 서울 삼성병원 이런 곳을 보면은 SRT 타고 서울 수서역에 내리면 서틀버스가 있습니다. 자동으로 그냥 하루 만에 갔다 올 수 있게 다 만들어 놨습니다. 왜 제가 이런 말을 하냐면은 서울에 있는 빅5는 제일 큰 병원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종합병원급 중에도 서울 삼성병원은 성균관대학교 대학병원입니다. 쉽게 말하면 처음에는 서울 그냥 삼성병원으로 시작했는데 그 부속 대학을 성균관대 의대하고 같이 이제 협업을 해가지고 하다 보니까 지금 성균관 의대가 되게 좋아졌죠. 예를 들어서 왜냐하면은 서울 삼성병원이 그만큼 위상이 높아졌으니까는요. 네, 서울대병원보다 어떻게 보면 더 이상입니다. 더 이상이고, 왜 여러분께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방에 있는 대구 같으면은 경북대학교 병원이 제일 큽니다. 예를 들어서 경북대학교 병원이 의료진이 나쁘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의료 장비가 그들을 못 따라갑니다, 여러분. 네, 의료 장비가. 그렇기 때문에 경대병원에서조차 의뢰서를 서울 삼성병원으로 써주는 케이스도 되게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거는 시간과의 싸움입니다. 뭐든지 선제적으로 빨리 치료해내는 게 좋기 때문에 이미 병원에 가서 할 것 같으면은 요즘 예약 서비스가 다 되기 때문에 지방에 있는 지방대학병원이나 종합병원을 가지 마시고요. 암 진단을 받았을 경우는요, 무조건 그 자료를 들고 예약을 하십시오. 서울 삼성병원 및 서울대병원 및 성모병원 및 세브란스 병원 및 뭐 고려대 병원도 있을 것이고, 이건 빅5 병원은 아니지만 그런 빅5 병원을 네이버 지식 검색에 치면 다 나옵니다, 여러분. 거기에 예약을 하십시오. 예약을 해서 진료를 받으시면 더 전문적이게 더 생존 가능성을 높여줍니다. 이건 확실합니다, 여러분. 네. 그리고 이런 경우도 있었어요. 일례로 전립선 암 사기 환자였습니다. 말기 환자였는데 계대병원을 계속 다니다 보니까 계대병원 쪽에서 트랜스퍼 이제 계속 움직이는 거죠. 만약에 계대병원에 내과에서 치료를 받다가 암이 발견됐어요. 그러면은 전립선 암 그래가지고 비뇨기과적인 저쪽으로 해가지고 예를 들어가지고 이제 그쪽으로 넘겨주죠. 넘겨주고 그 다음에 그 쪽에서 검사를 이제 종합적으로 해갖고 결론은 그 계명대학교 동산병원이라는 곳에서 해결을 하려고 합니다. 근데 환자의 예가 그랬었습니다. 사기 환자였는데 계대 동산병원에서는 계명대학교 대구 동산병원에서는 수술조차 안 된다 그랬습니다. 수술조차 안 되니까 그냥 항암 치료 정도 하고 그냥 말 그대로 뭐 쉽게 말하면 죽는 날 기다립시다 해야죠. 근데 답답한 사람들이 우물을 팝니다. 그죠?
그래서 서울에 있는 삼성병원 및 뭐 국립암센터 및 서울대병원을 갔더니만 수술을 했습니다. 수술이 가능했어요. 네, 대구 지방대학병원에서는 안 된다는 수술이 서울에서는 했습니다. 해가지고 그분이 그래도 7년간 정도 사시다가 돌아가셨어요. 네. 그때 계명대 병원에서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1년은 채 못 넘길 것이다. 네. 그렇지만 이런 말씀도 하시겠죠. 영상을 보면 결국 죽었잖아. 6년의 기간입니다, 여러분. 6년의 기간이라는 건 만약에 이건희 삼성 회장이 6년의 기간을 더 살게 해줬더라면 돈 얼마 쏟아부었겠습니까? 몇 조를 쏟아부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네. 인생의 돈은 다가 아닙니다. 얼마만큼 내가 눈으로 세상을 지켜보면서 내가 사랑하는 손주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지켜보면서 산다는 거, 하루를 더 숨쉬고 산다는 게 소중하다는 거, 그거 여러분들 누구보다 잘 아실 테니까요. 어려운 거 아니죠. 네. 그래서 특히나 암 진단을 받으신 분들은 제 말씀을 명심하시고요. 서울에 있는 병원은 자식한테도 얘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스스로가 알아서 하면 됩니다. 스스로가. 만약에 저도 아프면은 제 스스로 할 거예요. 네. 제 스스로 서울에 있는 빅5 병원으로 네. 바로 예약만 하면 전화 한 통이면 예약이 됩니다, 여러분. 이런 암으로 인해 가지고 이렇게 전화를 드렸는데 가면 자동으로 어디를 다 연결시켜줘요. 가면 몇 월 며칠 날 오라 그럽니다. 가면 그거 가지고 써도 또 새로운 검사를 다 받습니다. 받고 다 협진으로 해가지고 수술 날짜를 잡을 것이고, 네. 정확한 적재적소에 수술할 것이며, 약 중에 아주 제일 좋은 약들을 갖다가 쓸 겁니다. 네, 여러분. 그래서 이쯤 하면 여러분들께 어느 정도가 설명이 됐으리라 저는 생각이 듭니다. 됐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제가 또 말씀을 드리면은, 암이 완쾌가 된다는 얘기가 예전 같으면 그렇습니다. 암이 완쾌가 돼? 그거는 믿지 못할 말이야. 그런데 완쾌 판정을 의사가 내립니다, 여러분. 네. 그 주위에 있는 분들 중에 그런 분들이 있을 겁니다. 하고 완쾌 판정을 받아도 뭐 1년에 한 번, 2년에 한 번씩, 더 이제 괜찮아지면 3년에 한 번씩 주기적인 검사는 받죠. 왜? 그 검사 받는 게 더 좋습니다, 여러분. 하면은 언제든지 암을 초기에 발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그게 없는 보통 사람들은 그냥 살다 보면은 아프면 또 가면 또 그때 이제 또 뭐 3기, 4기, 말기가 돼 있는 거기 때문에 더 위험한 겁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 암을 한번 앓았던 환자들에게 보는 시선이 참 따갑습니다, 여러분. 저 사람 암 왔었는데 그러면서 따가운 시선으로 봐요. 그걸 어떻게 보면 암을 참 힘겹게 이겨낸 환자, 완쾌 판정을 받은 환자를 2번이나 힘들게 만드는 일입니다. 그런 시선으로 볼 필요 없고요. 지금은 완쾌 판정을 받는 시대가 됐기 때문에 여러분, 그들을 보통 사람으로 그냥 봐주시면 되고요. 그들은 어떻게 보면은 저희보다 더 안전지대에 있다라고 생각해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왜? 괜찮습니까? 1년이든 2년이든 3년이든 한번 정밀 검사를 하게 돼 있기 때문에. 네. 의무적으로 해야 됩니다. 왜? 의무적이라 하니까 뭐 법으로 정해놨나 그럴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내 몸이 아파가지고 병원에서 진료를 하자는데 그게 의무지 뭐 책임이고 뭐 이런 게 있겠습니까? 저는 그런 말씀으로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보통인들과 같은 생활을 다 할 수 있고, 약도 완쾌 판정을 받으면 안 먹어도 됩니다, 여러분. 네. 그만큼 의료 기술은 좋아졌습니다. 좋아지고, 날로 새로운 의료 기기 및 약물들이 제약회사에서 만들어내고 있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생명 연장의 길은 더 길어지고, 여러분 요즘 그렇지 않습니까? 한국도 평균 수명이 80
8세인가 뭐 이래 나오더라고요. 네. 이게 암 정복이 안 됐는데 이렇게 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암이 정복됐기 때문에 70세 이상, 80세가 넘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평균 연령까지 살아야지 저희가 평균을 하고 죽는 거 아닙니까? 그러려면은 누구보다 알아야 됩니다. 지피지기해야지 백전백승이란 말은 모든 거에 적용이 됩니다, 여러분. 그렇죠? 그래서 거기에 도움을 주는 게 저 충팔이고요. 네, 충팔이고 아무쪼록 암 진단을 받게 되면 그런 형식을 취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암에 왔을 때 이제 보통 보면은 거기에 대한 그 이제 치료 비용, 돈적인 부분, 금전적인 부분 때문에 걱정을 되게 많이 하시는데 일단 제가 말씀드리는 건 실비보험을 꼭 넣으라는 말씀부터 드릴게요. 실비보험. 실비보험은 비싸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 나이 어린 분들은 부모님들이 넣어주세요. 자녀분들한테 실비보험을요. 제 아들 같은 경우는 실비보험이 한 달에 뭐 11,000원 나가고, 제 같은 경우는 실비보험이 뭐 매년 오른다 해도 15,000원인가 나갑니다. 그래도 제가 만약에 본인 부담금 수술해서 1,000만원이 나왔어요. 1,000만원이 나오면 80%뭐 90% 해가지고 그게 이제 환급대가 나옵니다. 네. 그거 다 아실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의료보험 혜택을 1차적으로 만약에 2천만원 짜리 수술을 받았는데 의료보험 혜택을 받아서 그게 400만원이 됐다, 예를 들어서. 그 400만원도 실비보험에 넣게 되면은 80% 돈을 받게 되면은 4, 8이 32, 320만원을 돌려받으면은 내 돈은 80만원밖에 안 들어가는 게 됩니다. 그러면은 큰 부담이 안 되죠, 여러분. 그래서 비싼 암보험도 굳이 열 필요가 없습니다. 비싼 암보험을 넣는 건 단 한 가지입니다. 암을 치료할 때 생계를 갖다가 이제 직장이든 뭐든 그만둬야 될 사항이 있고, 또 좋은 회사들은 또 병가란 게 있다 보니까 괜찮지만, 또 이렇게 장사를 하시는 거나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은 또 그게 어쩔 수가 없으니까, 뭐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암 진단을 받아서 그걸로 생계를 이제 유지를 하는 거지, 그걸로 굳이 무슨 수술 비용에 쓸 필요가 없습니다, 요즘은. 그만큼 의료보험이 혜택이 잘 돼 있고요. 거기에 실비보험이라는 좋은 제도를 또 우리나라에서 만들어 놔가지고, 의무적으로 이거는 이제 보험회사들이 다 적자입니다. 이제 실비보험은. 부담스러워요, 솔직하게. 하지만 나라에서 의무적으로 하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실비보험은 드십시오, 여러분. 네. 실비보험은 제 영상을 듣는 구독자 여러분 중에 남녀노소 상관없이, 뭐 MZ도 누구도 상관없이요, 안 들어놓으신 분이 있다라면 당장 뭐 이렇게 뭐 직접 전화하시면 됩니다. 보험회사에 전화하지 마시고요. 설계사분들한테 전화하지 마시고요. 실비보험은 TV 홈쇼핑에도 안 나옵니다. 돈이 안 되니까요. 그러니까 그 대표 전화들 있죠. 삼성생명 같은 삼성생명, 이제 다 있죠. 뭐 동부화재 같은 동부화재 뭐 이런데 이렇게 있으면은, 그런데 직접 1588 대표전에 전화해가지고 실비보험 넣으려고 전화했다 그러면 친절하게 안내해서 보험을 다 넣어주니까요. 그렇게 실비보험만 넣어놓으시면 그것도 경제적인 부담이 덜하다 라는 거. 그게 너무 겁먹지 마라. 암 걸리면 뭐 돈 없으면 내가 거지가 된다, 뭐 그렇게 생각할 필요도 없다는 거죠. 그래서 막연함 및 카드라 통신이 사람을 2번 죽입니다. 그러니까 정확한 정보를 갖다가 들고 있는 게 그만큼 중요하다는 걸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요. 아무쪼록 또 궁금한 게 있으시다라면 제 영상에 댓글을 달아주시면 제가 친절하게 또 영상으로 보답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앞으로는 제가 갖고 있는 의료 지식, 제가 반의사라 그랬지 않습니까? 하고 저는 의사보다 더 또 좀 베너핏이 있는 게, 전 의사들이 모르는 것까지 제가 압니다. 이런 뭐 의학 정보도 의학 정보겠지만 경제적인 부분도 제가, 의사들은 진료만 할 줄 알지 다른 부분 잘 몰라요, 실제로. 네. 그래서 이런 경제적이든 보험적인 부분이든 제가 다방면으로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수 있으니까 아무쪼록 이 충팔이한테 좋은 정보들을 받으시고, 그리고 이제 주위 분들한테도 이 충팔이 소문 좀 많이 내주십시오.
그럼 또 제가 더 좋은 영상으로 여러분들 찾아뵐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여기까지 충팔 LS 충팔이었고요. 토요일 저녁 기분 좋게 또 식사들 하시고 좋은 시간들 가지시고요. 구독은 나라 사랑입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